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완화의료센터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 정서적, 사회적 돌봄까지 제공하는 전인적인 의료적 서비스입니다. 이에 아주대병원 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말기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보는 경제적 지원 10가지와 돌봄 서비스 2가지로 총 12가지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요양급여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합진일로부터 5년간 외래 비급여를 제외한 입원 진료비와 약국에서 발생한 약제비에 본인 부담률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5대 암을 진단받은 자가 건강보험료 기준과 국가암검진 수검 및 진단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확정이 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 의료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자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중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긴급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경기도민에게 한정된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을 요청하고 결정 전 사망한 자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내의 수술 및 입원비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고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비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에 부담이 있는 경기도민분들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재산, 지출, 의료비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이 결정된 경우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비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액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암 말기인 경우 처음 진단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애 등급을 판정한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중증 환자 또는 중증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책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암 환자분들은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로 한 구당 80만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장제비용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가구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시고 앞에서 안내드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판정받게 될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복지용구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가암 환자 관리는 가정에서 지내는 모든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소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원시보건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2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가암관리 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